술 한 잔이 아니라 하루 중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올해 72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지 5년. 그 전까지는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가족을 위해 평생을 버텨오셨습니다. 그런데 회사 명함이 사라진 날부터 박 어르신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날 이유도 전화 올 일도 없어졌습니다. 대화보다 소주가 더 쉽게 위로가 되어버린 거죠. 나는 그냥 밥 먹기 전에 반병만 마셔. 취하려고 마시는 것도 아니야. 본인은 정말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잔이 취미가 아니라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이 되고 있다는 걸. 문제는 더 무서운 데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내가 중독일 리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냐면 직접 찾아서 숨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만 마시니까 스스로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술이 몸에 안 좋은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끊으라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끊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 몸이 지금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것부터 정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무 증상 없는 줄 아셨죠? 지금도 술이 위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그 첫 번째 위험 단계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중독 아니다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딱 세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매일 같은 양만 마시니까 괜찮다. 박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습관처럼 밥 먹기 전에 소주 반 병만 마셔. 취하려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일정하게 마시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술을 기다리는 상태인지가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술 생각이 난다. 이미 뇌가 술을 위로로 학습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알코올을 음식처럼 인식하는 중독 1단계입니다. 나는 취하지도 않으니까 문제없다. 술이 약한 사람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던데 나는 한 병 마셔도 멀쩡하니까 체질이 좋은 거야. 절대 아닙니다. 얼굴이 안 빨개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간과 신경이 이미 마비돼서 경고등조차 안 켜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경고등이 고장났다고 차가 안전한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술 마시는 걸 가족도 다 알고 허락하니 문제없다. 나는 숨어서 마시지도 않고 가족도 다 이해해줘. 오히려 내가 술 한 잔 안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져. 가족이 알면 안전하다는 건 착각입니다. 이건 약물 중독보다 더 위험한 심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제어한다는 착각, 이미 조절 능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늦은 거 아닌가요? 끊으라고 하면 더 스트레스인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전입니다. 오늘 영상은 술을 끊는 방법이 아닌 술을 끊지 않고도 몸이 먼저 술을 덜 찾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술을 끊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문제는 끊지 못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라는 점입니다. 술을 바로 끊어버리면 몸은 숨어있는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술을 더 찾게 되거나 음식단 음식 수면 장애로 방향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술을 찾는 몸의 조건부터 바꿉시다. 이 방법으로 실제로 술을 70% 줄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술이 생각나기 전에 몸이 먼저 안정 상태가 되도록 뇌의 회로를 바꿨다는 점. 즉, 술을 막는 게 아니라 술을 찾지 않게 만드는 몸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의지가 약해도 혼자 살아도 지금부터 당장 가능합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약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술을 줄인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성공했던 첫 번째 방법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의지가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술이 생각나기 전에 아예 뇌 자체가 나는 지금 안정 상태다 라고 착각하도록 설계된 방법입니다. 1번은 알코올 회로가 켜지기 전에 뇌를 먼저 안정화시키는 15초 루틴. 술이 생각나는 시간은 거의 저녁 식사 전, 손이 심심해질 때입니다. 그때 술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술 생각이 나기 직전에 미리 실행해야 합니다. 방법 딱 15초면 됩니다. 눈 감고 입은 다문 채 펼치지 않고 주먹도 쥐지 않은 상태의 손을 그대로 배 위에 올립니다. 무의식적으로 힘이 가해지지 않게.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6초 동안 아주 얕게 내쉽니다. 뱃속 깊이 한숨이 아니라 내쉬는 감각 위주로. 2단 15초 루틴의 핵심은 술을 부르는 불안 에너지의 폭발을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꺼주는 것.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15초 루틴을 저녁 7시, 8시 술 생각나기 3분 전쯤에 미리 실행했을 때 그냥 먹기 싫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 2번은 술 대신 뇌가 만족감을 느끼는 대체 자극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일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니어들이 술 대신 찾게 되었던 기적의 대체 자극 공개하겠습니다. 묘한 사실 하나. 술을 못 끊는 이유는 좋아서가 아니라 몸이 안정감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코올 대신 뇌를 만족시키는 자극을 미리 넣어줘야만 술을 덜 찾게 됩니다. 혀 아래 침샘 자극입니다. 혀를 아주 천천히 입안 윗잇몸 라인을 따라 쓸어내리듯 움직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딱 5초면 충분. 이때 절대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침 고이는 느낌을 충분히 느낍니다. 이게 왜 강력할까요? 침이 분비되면 뇌가 나는 지금 공격받는 상태가 아니다. 휴식 모드로 인식. 이 상태는 술을 마신 후 뇌가 느끼는 안정감과 거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즉, 술의 효과를 마시지 않고도 일부 대체 이것만 했는데도 술 생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1번과 2번만 꾸준히 해도 실제로 술이 생각이 나는 빈도를 줄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술 생각이 난 후가 아니라 생각나기 직전에 미리 실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단계로 술해지는 뇌 회로를 끊어주는 행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장기적으로 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은 생각 행동이 아니라 상황 자동 반응입니다. 마시고 싶다는 생각조차 나오기 전에 몸이 먼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생각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황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실행 방법.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을 끊어야 합니다. 술 생각이 딱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천천히 3회 스치듯 문지릅니다. 주먹도 안 돼요. 탁 때리는 것도 안 돼요. 매우 부드럽고 의식적인 스침이 핵심. 약 5초 내외로 충분하며 나는 지금 제어하고 있다는 뇌 신호가 생성됨. 왜 효과가 강력할까? 이 행위를 하는 순간 뇌는 지금은 술을 찾는 자동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루틴이 시작되었다고 학습합니다. 생각이 아닌 행동 회로를 먼저 끊기 때문에 뒤늦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아예 술 회로를 자동 반응 리스트에서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번 15초 호흡으로 뇌의 스위치를 긴장 안정으로 미리 전환. 2번 입안 침샘 자극으로 술과 거의 같은 뇌 만족감 미리 제공.
3번 술이 생각나는 순간 생각이 아니라 행동 회로를 끊어버리는 손 루틴. 이 3단계를 실행한 분들 중 실제로 술을 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안 찾게 되었다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억제 전략이 아니라 재학습 전략의 힘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술 안 마시면 하루가 허전해.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게 내 유일한 쉼표였거든. 단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술이 땡긴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줄어들더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냥 의지가 강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끄는 게 아니야. 그냥 몸이 안 찼더라고. 그게 더 무서워.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지금 박영수 어르신은 저녁 소주 반 병에서 주 2회 맥주 반 캔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억지로 버틴 게 아닙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먹고 싶지도 않을 뿐입니다. 요즘은 새벽 6시에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손자랑 영상 통화하는 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술에 매달린 게 아니라 외로움한테 붙잡혀 있었더라. 이제는 진짜 사람하고 웃는 시간이 좋아. 그 말 끝에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 나 같은 사람한테는 꼭 보여줘요. 진짜 늦기 전에. 이 영상이 누군가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좋아요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 한 사람에게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변화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